시청자 여러분, BH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9일 3시 34분 지금 장이 끝났습니다. 이거 더 갈 겁니다 라는 확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원래 이 캔들이 기준봉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력의 의지를 좀 계속 확인해야 되는 세력주의 조건 2번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한 40 정도라고 하면 지금 한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금 선거철이라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요. 정책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이나 김문수 관련된 내용들, 대선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걸 토대로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소수 있습니다. 소수라는 거는 몇 명 안 되지만 신경 쓰이게 한다는 거죠.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서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가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오늘 새벽 5시에 그게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했는데 데이터 센터가 73%가 올라갔다고 하고 H20 타격 지속 전망이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예상보다 적었다라고 하거든요. H20이 뭐냐면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 중에서 중국용으로 만든 GPU입니다. 미국에서 정부에서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좀 떨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관세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타격을 입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가 이거를 커버를 쳐줬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AI 반도체 칩은 대표적으로 GPU가 있고, 이 대표적으로 GPU를 만드는 데가 엔비디아죠. 그래서 방금 전에 데이터 센터 사업이라고 했는데 얘네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애들한테 이거를 공급을 해주고 만들어주고 컨설팅 해준다는 뜻인데, AI가 학습을 하려면은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 GPU 몇 만 개, 얘가 하나에 4만 달러가 넘거든요.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몇 만 개가 들어간 게 데이터 센터예요. 그죠? 이 데이터 센터를 산 놈이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AWT 등등 해가지고 최근에 AI에다가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발표했던 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사업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뭐냐? 앞으로 더 해먹는다는 거거든요. GPU가 몇 만 대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 분기에 여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요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분기 매출로 끝날까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GPU가 몇 만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만약 관리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얼마나 될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 전력이 GPU를 돌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GPU 안에는요, HBM부터 시작해가지고 AI 가속기라는 게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겁내게 먹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얘네를 돌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야. 얘네 반도체 애들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발생하죠. 이 열 관리 누가 하죠? 에어컨이 하죠. 에어컨 풀 오브 풀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 돌리는데 돈 들어, 전력 들어. 얘네를 열 관리하는데 또 돌려, 이거 전력 또 들어. 전력이 두 배. 그럼 이 두 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AI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혹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픽 디자인 하는 애들, 제 주변에도 나이대가 이제 슬슬 대기업 과장급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실무를 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AI 관련돼 가지고 MZ 세대라고 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 기술력에 대한 거를 회사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가지고 얘네가 먼저 써봐요.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래픽 디자인 하는 애들 뭐 비오부터 해가지고 소라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이 AI에 대한 기술이 이미 본업에도 침투를 많이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변에 디자이너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식으로 AI는 이제 떼어놓을 수가 없어. 그럼 얘가 앞으로 더 발전하면 더 발전했지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쪽에서 천문학적으로 조 달러를 지금 쳐붓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 센터가 안 갈까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옛날에 데이터 센터 그 회사를 인수했던 게 신의 한 수였었어가지고 상폐 위기까지 갔던 거를 그 되살려 놓은 게 브로드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전력적인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력을 받쳐줄게, 원전이라고 하거나 SMR이라고 하거나 그 부분들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이거를 제가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만약에 뭐
뭐 아까 뭐 좀 구분하시라고 했던 분들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재명 지지자 분이신 것 같은데 기후 위기 관련돼 가지고 탄소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원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두사이너빌리티 보시면은 얘가 특징주에 나온 게 트럼프의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의 수에 확실해 보이는 한국 원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거. 젠슨항 AI 전력 수요 여전 해가지고 원전 관련주 강세. 이게 제가 보고 제가 판단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모든 데이터의 기본적인 근거는 전문가들이 냈던 의견과 세계 수장급 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근거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MIT 박사 하버드대 출신도 아니고 그렇잖아.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주가랑 대입해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저는 그걸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좀 특화된 것 뿐이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어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어떤 근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A, B를 짜맞춰가지고 C라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키움증권 로그인하는 순간 정치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BHI로 다시 넘어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스럽게도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1조 클럽에 가입은 했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세력주의 조건인 1, 2, 3번을 여전히 체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매일 거의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많이 올려드렸죠. 이렇게 하면서 세력주의 조건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다 아실 내용인데 이게 매매를 하기 위해선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내가 보고 있는 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나눠야 되는 건데요. 제가 나눈 기준을 간소화시킨 겁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100%가 넘는 엄청난 수익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제외하고 시청자분들도 이걸 다 아셔야 됩니다. 요거 관련돼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BHI 요약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력주의 조건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3+2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고 2번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이 아니라 어저께 영상에서는 많이 안 보셨지만 제가 SMR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SMR 관련된 뉴스가 하나 또 떴습니다. 보시면 원자력 연구에서 오늘 1시에 아까 2시간 전에 떴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SMR 시장 진출 컨설팅을 착수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SMR의
현 주소는 차세대 원전의 핵심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차세대라고 했잖아요. 지금 도입 단계입니다. 사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 중국 쪽에서는 이미 뭐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보다 SMR은 얘네가 더 지금 한 2, 3년 앞서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기사만 봤을 때 저도 뭐 요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2021년부터 얘네가 만들어가지고 착공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제가 봤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구라가였다면은 그 뒤로 뉴스가 없었을 텐데, 제가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동안 뉴스가 계속 있었던 걸 알아서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SMR 쪽도 한다고 했던 부분들까지도 봤을 때는 뭐 인정,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저께 운봉이 떨어졌던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정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사전투표가 나오고 있고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기호일번 이재명이 만약 당선이 된다 그랬을 때 정책적으로 탈원전은 안 한다고 했고, 원전을 가동시켰던 거는 그냥 그대로 가동시킨다고 말을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진짜 만약에 뭐 지금 호남 지방에 있는 그 풍력 발전을 더 늘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정책을, 에너지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핀다고 하면은 BHI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해외로 나갔을 때 그 개별적인 이슈로 섹터가 움직이고 정책적인 이슈로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저희가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AI 관련돼 가지고 얘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가 10기를 착공을 한다. 뭐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만드는데, 발전소를 만드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장기로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당장에 전기 뽑아 먹으려면 이게 낫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AI 시대에 걸맞는 전력을 하기 위해서 원전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 해가지고 뭔가 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간을 가져가면서 저희가 매수를 천천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6월 3일날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원전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안 좋다 그래가지고 하락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 저희가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다 열어놔야 되니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충격이 없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very very 땡큐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로 수급을 전송을 제 번호에다가 해주시면은 제 타점이 무료로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비중도 늘려야 되고요. 만약에 쐈을 때 이 고가가 라운드 피겨인 4만 원을 또다시 재돌파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 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뉴스 재료와 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사서 여기까지 가져가겠다, 5만 원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감히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